네, 프레임은 욕망이다를 읽어드리다가 영상이 끊어져 버려서 여기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조금 일이 생겼네요. 심리학계에서 논란이 됐던 연구 하나는 프레임으로서의 욕망의 힘을 잘 보여준다. 하버드대에서 진행된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10살 된 아이들 30명에게 여러 가지 동전을 보여주고 동전과 크기가 같은 원을 그려보게 했다. 절반은 부유한 집 아이들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었다. 어느 집단의 아이들에게 돈이 더 귀하고 중요할까? 당연히 가난한 집 아이들이다. 따라서 가난한 집 아이들의 돈에 대한 욕망이 더 클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똑같은 동전을 보여주고 그에 해당하는 크기를 그리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점은 사람들은 보통 중요한 것과 큰 것을 동일시한다는 사실이다. 중요한 사람을 거물, 큰 사람이라고 부르고 중요한 이슈를 큰 이슈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수긍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전의 크기를 실제보다 크게 그릴까? 놀랍게도 답은 그렇다였다. 우선 부잣집 아이든 가난한 집 아이들은 실제의 동전보다 큰 원을 그렸다. 돈은 어떤 아이에게나 중요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결과는 연구자들의 예상과 일치하게 부잣집 아이들보다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원을 더 크게 그렸다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동전의 액수가 증가할수록 가난한 집 아이들이 크기를 왜곡하는 정도도 비례해서 커졌다. 부잣집 아이들에게서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실험은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을 본다는 말이 근거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실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연구가 최근에 수행되었다. 죄송해요. 제가 렌즈를 끼고 있는데 노안이 와서 가까운 건 잘 안 보인답니다. 이 실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연구가 최근에 수행되었다. 참여자들에게 컴퓨터 화면에 숫자가 나오면 오렌지 주스를, 글자가 나오면 건강에는 좋지만 향은 좋지 않은 건강 주스를 마시게 된다고 알려주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자극이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숫자인지 글자인지 차분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또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반대의 상황이 주어졌다. 즉, 숫자가 나오면 건강 주스를 마시고 글자가 나오면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된다고 알려주었다. 이 실험에서 실제로 사용된 자극은 다음과 같다. 자, 여기 보이죠? 13 같이 보이기도 하고 B 같이 보이기도 하고 숫자로도 보일 수 있고 글자로도 보일 수 있는 애매한 자극이었다. 결과는 숫자가 나와야만 오렌지 주스를 마실 수 있었던 사람들은 숫자 13을 보았다고 답했고 글자가 나와야 했던 사람들은 글자 B를 보았다고 답한 것이다. 응답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심층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들 눈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보였다. 우리 눈에는 보고 싶은 것이 보인다. 욕망은 아주 강력한 프레임이다. 가장 강력한 욕망 중 하나가 식욕이다. 불가피한 이유로 하루나 이틀 금식할 때는 정말이지 하루 온종일 1분 1초가 배고픔의 연속이다. 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전날 저녁부터 당일 오전까지 금식한 적이 있다. 말이 금식이지 내시경 검사를 위해 약을 먹고 화장실을 수시로 들락거려야 하는 아주 불편한 절차였다.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린 나머지 거의 탈진 상태로 소파에 누워 여기저기 TV 채널을 돌려댔다. 그러던 중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 먹는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온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배가 고파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먹는 장면은 가혹한 고문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밤에 봤던 드라마에는 한식, 중식, 일식, 양식을 먹는 장면이 한 번씩 다 등장했다. 검사 당일 아침 병원으로 가는 길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우리나라 길거리에는 왜 그렇게 식당이 많은 것일까? 하루 사이에 식당이 그렇게나 많이 늘어났을까? 물론 아니다. 하루아침에 식당이 늘어난 것도 유독 그날 그 드라마에서
드라마에서만 식사 장면이 나온 것도 아니었다. 사실은 내가 배가 고파서 세상을 온통 음식 프레임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에는 무심하게 지나쳤던 드라마 속 식사 장면과 거리의 음식들이 내 눈에 쏙쏙 쪽쪽 들어왔다. 쏙쏙인가요? 정말 큰일 났네. 눈이 안 보여서. 쏙쏙 들어왔다. 그죠? 쏙쏙이겠죠? 세상은 어제와 다름없었지만 세상을 보는 대로 프레임이 변한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이 변한 듯 착각했다. 변한 건 자신임에도 세상이 변했다고 착각하는 현상은 비단 나만의 경험은 아닌 듯하다. 미국 코넬 대 심리학과 연구팀이 32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미국의 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의견 조사를 했다. TV에 등장하는 음식 광고가 10년 전보다 줄었는지 아니면 늘었는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모든 조사가 끝난 후 설문에 참가한 여대생들에게 다이어트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식사량에 신경을 쓰는지,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하려고 노력하는지 등. 최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다이어트에 신경 쓰고 있는 여대생들이 그렇지 않은 여대생보다 TV의 식품 광고가 늘었다고 보고했다. 그들이 서로 다른 TV 프로그램을 봤기 때문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다이어트를 하는 여대생들도 내시경 준비를 하던 때의 나와 마찬가지로 음식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프레임은 고정관념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야구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런데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의 시동이 기차 선로 위에서 갑자기 꺼졌다. 큰일 났네. 달려오는 기차를 보며 아버지는 시동을 걸려고 황급히 자동차 키를 돌렸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기차는 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아들은 크게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다. 수술을 하기 위해 급히 달려온 외과 의사가 차트를 보더니 난 이 응급 환자를 수술할 수 없어. 얘는 내 아들이야. 라며 절규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아버지는 아들과 사고를 당한 뒤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던가? 혹시 의사가 친아버지이고 야구장에 같이 간 아버지는 양아버지였을까? 아직도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제 그 의사가 아들의 엄마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읽어보라. 모든 상황이 자연스럽고 분명하게 다가올 것이다. 그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내 아들이다 한 사람은 엄마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당신이 이 시나리오를 조금이라도 의아하게 생각했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외과 의사 이꼴 남자라는 전통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고정관념의 프레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곧바로 그 의사가 엄마임을 짐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외과 의사가 엄마라고 짐작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응급수술을 담당하는 외과 의사라는 말에 거의 자동으로 남자를 떠올린 사람은 인류 역사를 통해 뿌리 깊게 형성되어 온 젠더 프레임의 희생양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많은 고정관념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인종, 성, 나이, 국가, 사회적 지위, 옷차림, 외모, 학력 등이 만들어내는 고정관념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 사람들을 대할 때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고정관념의 유혹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 고정관념이라는 폭력적인 프레임을 거부하고 있는 그대로의 타인과 만나는 일은 일생을 걸고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챕터 1을 나가며 프레임은 다양한 형태를 지닌다. 우리의 가정, 전제, 기준, 고정관념, 은유, 단어, 질문, 경험의 순서, 맥락 등이 프레임의 대표적인 형태다. 사람들은 흔히 프레임을 마음가짐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래서 좋은 프레임을 갖추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러나 프레임은 결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설계의 대상이다. 프레임 개선 작업은 나의 언어와 은유, 가정과 전제, 단어와 질문, 경험과 맥락 등을 점검한 후에 더 나은 것으로 설계하고 시공하는 작업을 요한다. 네, 여기까지 어떠셨나요?
프레임은 결심의 대상이라기보다 설계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계획하고 실천하는 그 계획의 단계, 설계의 대상이다 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좋은 프레임을 찾아서 나에게 더 유익한 그 프레임을 갖고 살아가고, 또 필요하면 그 프레임을 더 나은 프레임으로 바꿔서 또 기준을 삼아 살아가는 거,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고요. 저는 이제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그럼 다음 짬나는 시간에 또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족하지만 눌러주세요. 안녕.